근데 저희가 궁금증이 있는 게 그 인재 유출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광주에서도 뭐 광장 사관학교가 있으면 서울로 인재들이 유출된다라는 그때가 한때 한 3, 4년도에 기사가 많이 썼던 것 같고요. 지금 한국 AI 개발자를 만들면 나 해외로 간다. 그 유출을 좀 걱정을 하시는데 저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글로벌 기업에서 열심히 근무하시고 또 한국에 돌아오시면 또 한국 AI가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전 들거든요. 그래서 꼭 유출을 꼭 반대해야만 할까라는 의견이 있는데 혹시 김민현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아, 네. 관련해서 제가 축구 얘기를 한번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가 EPL에서 득점왕을 할 수가 있는데 굳이 K리그에서 뛸 이유는 없잖아요. 그리고 축구를 영국에서 만들었는데 굳이 우리도 해야 된다고 K리그도 프리미어리그 같은 거예요라고 주장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축구에 대해서 진심으로 안 할 이유도 없는 거죠. 뭐 우리나라 태권도도 미국에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거고, 단지 우리나라는 태권도를 더 네이티브하게 더 잘하는 종주국인 거고, 그래서 그런 걸 1차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일단 실리콘밸리는 컴퓨터를 만든 곳이잖아요. 컴퓨터를 만든 곳이고, 거기에 있는 학교는 그런 컴퓨터를 디파인한 사람들이 교수로 있는 학교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이제 영국의 축구 같은 거죠. 한국의 태권도 같은 거고. 그러면 당연히 거기 가서 배워야 좋겠죠. 거기 가서 득점왕을 하면 좋은 거고. 그러면 이제 인재 유출을 그러면 자유롭게 하라는 거냐? 그건 아니죠.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아까 또 쌀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쌀은 지켜야 되니까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중국은 그걸 생각하고 있냐 하면, 아까 또 요약을 잘 해주셨는데, 중국에서 인재들이 굉장히 많이 실리콘밸리에 가고요. 심지어 지금 AI 1위, AI 2위라고 했을 때 그 AI 1위에 해당하는 기업 안에도 중국인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구글 안에도 중국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도미넌트한 현상이 만들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실리콘밸리의 창업가들이 우리나라 창업가들을 끌어주는 라인이 생기는데, 저는 그것에 있어서 한국 문화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 창업가가 많이 유출이 돼서, 그리고 구글 엔지니어가 많아지고 MS 엔지니어가 많아지고 챗GPT에 많이 고용이 돼서 한국인들이 거기 많아지면, 저는 저를 많이 도와주실 것 같아요. 저는 한국 기업이니까 많이 도와주실 것 같고, 그러면 지금처럼 G3 어떻게 만들어요 했을 때도 또 와서 토론도 할 수 있고, 그쪽 얘기도 들어볼 수 있고, 오히려 너무 좀 미국 입장에서 오히려 저는 싫어할 것 같거든요. 얘네 우리가 돈 들여서 월급 비싼 거 주고 다 키워줬는데 한국 가서 저거 다 말해버리네, 이럴 것 같아요. 저조차도 그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인재 유출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는 입장인데, 그 근거는 한국인들의 끈끈한 정이, 어차피 그것을 레버리지를 더 많이 할 거다, 더 많이 뺏어올 거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많이 보내고 많이 유학 보내고 많이 취직시키는 걸 KPI로 잡아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의견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그 학교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고 입시 제도도 바뀌어야 된다고 하셨고 또 점차 책을 읽어내는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여기 우리 이번 책에 저희 모두의 연구소 김선 대표님께서 지금 와 계신데 학교 교육 체계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데에서 강력히 얘기를 해주셨고 여기 서울교대 김봉지 교수님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나요? 하우투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책이 다 잘 나와 있으니까요. 이 책을 보면서 점차 책을 읽어내는 능력을 우리가 키우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교육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잠깐만 좀 의견을 드리면 AI 디지털 교과서가 지난 정부에서 이제 교과서로 만들려고 했는데 어떻게 교육 변화에 대한 큰 시도였는데 이제는 어제 국회에서 그 교육 자료로 이제 격화되는 게 통과됐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그 교육 기업들이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스크림 미디어 대표님 의견도 한 번만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AI 디지털 교과서는 전 정부 특히 이제 교육부 장관이 굉장히 힘있게 추진한 정책이었고 사실은
저희가 개발하는 입장에서도 보면 생각보다 일정이 굉장히 빡빡하게 나온 상황이었고 추진과 더불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정책이 먼저 확정되고 진행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정책을 확정해 나가면서 개발을 하라고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과정으로 이제 진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정부가 어쨌든 진행을 하고 그것이 또 큰 틀에 학교 교육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발행사들이 또 열심히 또 준비했고 그러는 과정에서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고 그러는 과정에서 나중에 사실은 어떤 평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옴으로 해서 사실은 평가 기준에 맞추기 위한 노력들도 또 진행을 하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1차적으로 작년에 선정을 했고요. 선정하는 과정 중에 평가에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떨어졌어요. 저희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영어하고 수학을 넣었었는데 수학은 떨어지고 영어만 붙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저희가 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손상한 금액이 9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업이익은 꽤 높았는데 순이익이 적어든 상황이 또 이제 그런 데서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추진하는 개발하는 입장에서 보면 정부의 정책을 믿고 추진했는데 정부 정책이 지금 변하게 돼서 사실 좀 아쉽다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잘 방향을 잡아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는 건데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제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AI를 어떻게 그러니까 특히 초중고에 어떻게 적용할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얘기가 많고 또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선생님이 어떻게 쓸 거냐라고 하는 고민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잘 아시겠지만 학교에는 요즘이 아니죠. 꽤 전부터 선행학습금지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학습금지법이라고 해서 공교육에서는 자기 학년에 비해서 그 높은 학년의 학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AI 튜터가 학생들에게 제공되는데 그 AI 튜터에서 내가 인수분해를 안 배웠는데 인수분해를 질문했을 때 AI 튜터가 답을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AI 튜터를 고도화하는 작업이 선행학습금지법에 안 걸리게 예를 들면 질문을 규제한다든가 이런 부분까지 함께 들어가야 되니까 사실은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고 두 번째는 챗GPT라든가 이렇게 외국에 LLM을 쓰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활용도 좀 어려운 지점이 있었고 그래서 다양한 어려움이 있고 거기에 이제 UDL이라든가 이런 걸 적용하면서 갔던 지점들이 있어서 어렵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육 정책으로 나와서 영어하고 수학은 현재 교과서의 지위를 가지고 현재는 진행되고 사회하고 과학은 하겠다라고 발표만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어쨌든 진행되었던 영어 수학은 계속 가자. 그리고 사회과학은 아직 진행을 안 했으니 그거는 좀 뭐 상황을 좀 보자 이런 생각이 첫 번째 있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재 유출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개인적인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면 07년 정도에 중국을 많이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프로그램을 팔기 위해서 그때부터 중국을 많이 들어갔는데 그때 정말 중국에 갔더니 미국에서 돌아오신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회사 생활하다가 돌아오신 분들이 많았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중국 시장이 훨씬 좋아 보였던 겁니다. 당시 미국보다. 중국으로 가면 15개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제품들을 막아주는 정부가 있고 그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봤던 아이디어나 생각들이 있다라고 하면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사업적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었고 그래서 미국으로 정말 많이 돌아갔거든요. 결국 인재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개인에게 네가 애국심에 호소해서 한국에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면 축구 잘하는 친구는 정말 축구를 잘하는 곳에 가서 더 잘할 수 있게 그래서 한국의 자존심을 드높이고 거기에서 배워왔던 것이 저는 분명히 한국으로 돌아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국에 시장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한국의 시장만으로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삼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육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구조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중고 교육에서 AI가 들어가는 것이 처음에는 뭐 할루시네이션이라든가 다양함의
예를 들면 좀 주저주저함이 있겠지만 우리가 AI 3대 강국을 하자라고 하는 건데 3대 강국의 3대라고 하는 표현을 만드는 건 다 3위가 만들지 않습니까? 1, 2위는 절대 그런 말은 안 쓰죠. 3대 강국은 3위만이 만들고 그 다음에 7위가 되면 이제 뭐 G7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3대 강국이 되려면 실질적으로 시장이 풍부하게 만들어져야 되고 그래서 정부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섹터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구조를 잘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그 초중고 조금 어렵긴 하더라도 AI를 좀 더 폭넓게 열어서 선생님도 경험하고 그다음에 학생들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구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더 좋은 건 다행히도 국가가 AI 디지털 교과서라고 하는 걸 선언하고 국가 단위로 AI를 적용해서 교과서의 지위를 가지고 사업 혹은 정책을 피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마도 처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나라가 AI 디지털 교과서의 향방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육을 정말로 많은 나라들이 바라보고 있고 우리나라가 이 정책에서 성공한다면 마치 우리가 다양한 부분에서 1위를 만든 것처럼 정말로 가장 빠르게 어떤 글로벌로 가는 길을 스스로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책이 일관성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 AI 디지털 교과서를 취재하면서 가장 슬프게 들었던 말이 하나 있었어요. 그 개발하시는 분이었는데 정말 힘들게 만들었더니 내가 뭐 잘못한 걸 만들었냐. 그러니까 만들었는데 학교에서도 반대하고 뭐 여러 가지 반대 의견이 많으니까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되게 잘 만들고 열심히 노력하신 건데 결과가 또 그렇게 나오니까 그런 아쉬운 소리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올바른 정책이 처음부터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그 시간 관계상 이제 객석 질문을 좀 받아볼까 합니다. 뭐 어떤 질문도 좋습니다. 한국형 LLM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뭐 AX에 강조됐는데 AX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료나 교육 분야는 어떻게 변화하면 좋을지. S2W가 되게 재밌거든요. 안보 쪽 이런 질문도 좀 해주시면 좋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달려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이렇게 다 모여주셔서 좋은 인사이트를 많이 이렇게 공유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종합법률사무소 이정에서 미국 변호사로 있는 전수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정책학회 AI 민간 특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고 또 AI 규제에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한 자리에 대표님들 나오셔서 좋은 이야기들 해주신 것들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싱크포 비엘의 대표님, 아까 우리나라는 추격인가 차별화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해 주시면서 프랑스는 GDPR을 무기로 하여서 어떠한 AI의 차별화를 가지고 있고 뭐 싱가포르와 영국도 각각의 어떤 차별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어떤 차별화는 무엇이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JPL 메디의 그 CTO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의료 같은 어떤 부분은 사실 고급 데이터이고 이런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은 여전히 이제 전문가, 그러니까 의료 전문가와의 협조가 필요할 것입니다. 근데 지금 개발하고 계시는 어떤 의료 분야가 있을 것인데 그거는 어떻게 이제 협업을 유도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연구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전문가와 어쨌든 협조를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은 그분들도 설득이 되어서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어떤 능력을 공유를 한다던가 데이터를 공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외에 우리가 공공의료나 아니면 공공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더 많은 데이터가 더 필요할 것인데 이제 그건 기업의 입장에서 더 이렇게 협업을 추구하지 못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지금의 수준이 아니라 뭐 국회나 아니면 정부에 요청하는 구체적인 이런 협업이나 이러한 내용이 좀 더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 요청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실무적으로 좀 더 듣고 싶습니다. 네, 그 박재현 대표님부터 답변해 주실까요?
그 답변을 두 가지로 나눠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원하는 차별화가 있고 좀 우리나라가 잘 알려주는 그 강점 기반의 차별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김동완 대표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AI를 잘하는 부분은 지금 약간 모호할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잘 알고 있는 산업들, 조선, 의료 몇몇 산업들이 있거든요. 그 산업의 AI를 더 경쟁력으로 가해서 그렇게 스타트를 해 나가는 부분 그리고 그걸 계속 이제 확장해 나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현실성 있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이견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제가 원하는 차별화는 좀 다릅니다. 저는 역사적으로 모든 기술 발전을 봤을 때 그것을 먼저 만든 나라들이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그것을 사회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만든 나라들이 즉 실용에 성공한 나라들이 결국 성공했던 것 같아요. 수레바퀴, 전기, 자동차 다 마찬가지죠. 그러면 저는 우리가 만든 AI가 그 규제를 피한 제품이 아니라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인공지능을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되면은 저는 그게 더 좋은 차별이자 경쟁력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면은 되게 어려워져요. 그럼 많은 기업들이 힘들어진대요. 근데 저는 여기에 되게 기묘한 프레임 하나 들어가 있다고 봐요. 왜냐면은 안전이라고 하는 게 왜 규제지? 안전은 결국 경쟁력이고 세상이 요구하는 가치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내가 잘 만들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제품을 만든다라고 하는 게 왜 갑자기 규제로 바뀌고 안전을 요구하면은 기술 발전을 위축해서 무언가 져야된다라고 하는 이런 프레임을 만들었거든요. 문제는 안전한 제품을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안 지켰을 때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조항 때문에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키면 되지 왜 그런 조항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해라고 하면은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즉 기업들이 그러한 요구사항을 달성하기 위해서 방법이나 재원이나 역량이나 여러 가지 시장 조건들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비용이 올라가거나 시장의 골든타임을 놓치거나 여러 가지 장애가 발생될 수 있고 또 그걸 지키지 못했을 때 들어올 어떤 후속 조치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많은 두려움이 이런 이상한 기묘한 프레임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좀 생각을 바꾸면 그러면은 당장 좀 기업을 돕는 체계로 갔으면 좋겠어요. 모든 기업한테 다 요구하는 게 아니라 혹시 그거를 내가 더 안전한 제품을 만들겠다라고 요구하는 기업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기술적으로, 제도적으로, 지원적으로, 재무적으로 국가가 지원을 해주자. 컨설팅을 붙여주던 뭘 하던 그리고 그걸 달성했을 때 훨씬 더 파격적인 패스트트랙과 인센티브를 주자. 조달이 됐던 뭐가 됐던. 그러면 당연히 숫자의 밝은 기업들은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시장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더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이런 확신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단계적으로 잘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설계를 못하고 좀 무턱대고 요구하게 되면은 결국 세상은 편법이 발생되고 역행하는 모델이 항상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급하지만 단계를 지켜가면서 순화를 하고 수기 과정을 거치고 인식 전환도 가져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규제 때문에 불편하다가 아니라 안전이 곧 기술 발전이라는 생각 그리고 규제를 잘 피한 제품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한국 제품은 그런 거 있잖아요. FDA 가장 강한 나라 캐나다, 제조 제품이 가장 강한 나라가 독일. 그러면 인공지능 신뢰성을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나라는 한국. 이렇게 되면 정말 많은 국가의 제품들이 한국에 와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받고 컨설팅 받고 우리나라 제품들도 잘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게 결국 코리아 프리미엄이 돼서 브랜드가 돼서 그리고 다른 제품들의 어떤 또 다른 부차적인 효과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바라는 경쟁력이지만 별로 사람들이 여기 많이 호응 안 해주시고요. 일단은 빨리 만드는 게 더 중요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저도 거기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다방면으로 지금 접근해도 좋겠다. 그래서 산업이 잘하는 부분도 하고 그리고 이런 세이프티나 트러스트워시 쪽으로도 같이 경쟁력을 갖춰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그냥 저의 지난 5년간의 바람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네, 너무 길어서 좀 놀랐습니다. 혹시 또 이 질문에 답변해 주실 분 계실까요? 없으시면 우리 방역용 CTO님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하루하루 데일리에 고민을 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저희도 실제로 저희뿐만 아니라 사실 AI나 이런 기술을 적용하는 건 산업군에 계시는 분들의 어떤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는
저희의 솔루션을 본다면은 뭐 의료진 그 의사 MD라고 하는 그 메디컬 닥터 선생님들도 써주고 계시지만 그 같이 속해 있는 연구 간호사나 그 간호사 선생님들도 많이 사용을 해주시는데요. 저희는 뭐 그 의료진 분들에게 그 의사 선생님들에게 어떤 뭐 이런 협업을 요청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목소리가 좀 버텀업으로 올라가는 게 조금은 더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간호사 선생님들의 어떤 그 고충들을 좀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런 관점에서 그 어떤 저희의 주 사용 대상이 되는 소프트웨어의 주 사용 대상이 되는 간호사 선생님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리하게 업무를 수행을 하실 수 있을까의 관점으로 이것도 뭐 작게 그 크게 보면 뭐 AX 그런 관점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 데일리의 업무를 어떻게 1시간이 걸리던 걸 하루 뭐 10분, 5분으로 단축을 시켜줄 수 있을까 이런 관점으로 좀 접근을 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실제로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 의료정보 고속도로라고 이 상급 종합병원들의 데이터를 모아두는 사업을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 데이터를 직접 들여다보면은 활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데이터들인 거죠. 실제로 데이터가 뭐 안 쌓여 있는 그 구조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그 흔히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실 때 의사 선생님들 컴퓨터에 있는 그 화면이 EMR이라고 하는 화면이고 저희가 데이터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은 그 EMR이랑은 별도로 구축이 된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시스템이고요. 이 시스템을 통해서 받게 되는데 병원에서는 EMR에 있는 데이터를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먼저 적재를 해야 하는데 이 작업을 좀 주도적으로 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뭐 그 현업의 어떤 목소리를 들려드린다면은 이런 그 데이터를 적재하는 뭐 결국에 의료정보 고속도로라는 사업을 시행을 했으면은 이거를 적극 장려하고 활성화를 시켜야 할 건데 그런 관점에서 상급 종합병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데이터를 적재하실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인 어떤 장치가 좀 마련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아까 정부 쪽에서 일하는 디지털 헬스 팀장님께서 잠깐 왔다 가셨는데요. 너무 바쁘셔서 가셨는데 꼭 말씀 꼭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없으시면 이것으로 저희 패널 토론 마치겠고요. 저희가 그 홍보 하나만 죄송한데 하나만 할게요. 아까 저희 팔란티어 얘기도 나오고 국방 쪽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요. 7월 28일에 국회에서 저기 조선일보 그 국방 전문 기자 출신인 그 유용원 의원님하고요. 국방 AI 세미나를 하는데요. 일단 팔란티어 코리아가 참여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애정하는 기업이에요. 전 세계 버추얼 트윈 1위 기업, 정말 취재하면 정말 재밌는 기업인 다소 시스템 코리아에서도 같이 참여를 할 예정이고요. 또 저기 계신데 우리 국내 팔란티어랑 경쟁할 수 있는 회사가 SIA인데 저기 SIA 전태균 대표님도 참여하시고 뭐 포테토마로 같은 그런 기타 등등 기업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 관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 속에서 준비된 모든 섹션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유롭게 네트워킹 시간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귀한 걸음해주신 분들께 유익한 자리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더 AI는 앞으로도 항상 한 발 앞서 인공지능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언론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금일 더 AI 창간 5주년을 축하해 주시고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